봉지욱 나왔으니까 그 스나이퍼 그거 좀 물어보죠. 아 스나이퍼 맞아. 네. 스나이퍼. 자. 그 예. 디벨롭이 더 됐어. 이 스나이퍼는 뭐냐면은 봉지욱 기자가 이제 그 제보를 받은 건데 아마도 국정원 전 현직이겠죠. 그 국정원에서 추적하고 있다. 그 2km 사정거리에 총이 들어왔다. 저격총이 국내에 반입됐다. 그거를 추적하고 있다는 거였잖아요. 저도 비슷한 거 받은 적이 있는데 저도 받았어요. 저는 복수다 그게 총이 한 대가 아니라 거기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. 저도 받았어요. 그렇죠. 그래서 국정원 오비들이나 국정원에서 총을 그 전에도 그러면 요인 암살용 총을 이렇게 들여온 적이 있는지 이렇게 쭉 그 물어봤더니 있었더라고. 이명박 때요. 이명박 때도 원세훈 때 원세훈이 국정원장이 딱 되자마자 북한 요인 암살용 그거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 세계에서는 오피셜이잖아. 네, 자 북한 요인 암살용 부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. 스트라이커 부대인데 정확한 명칭과 그런 거는 조금씩 제가 좀 바꾸겠습니다. 북한 요인 암살용 스트라이커 부대를 만들었는데 그때 스나이퍼가 없는 거예요 국정원에. 그래가지고 그때 수입해왔어요. 수입해 옵니다. 총도 수입하는데 사람을 수입해와요. 사람도 어디서 고용하는데 총을 3대 구입하는데 일단 대인 적용용 총 2대 그리고 대물 적용용 총 1대를 구입합니다. 자, 대인 적용용은 3천만 원대였고요. 대물 적용용은 6천만 원입니다. 그런데 여기에 레이저 조준기가 총기보다 훨씬 비싸대요. 거기에 레이저 조준기를 달고 소음기를 답니다. 그러면은 대인 적용용 총이 한 1억 대가 넘어가고요. 그다음에 대물 적용용은 한 1억 5천 이 정도 가격인데 그때 그 이 총을 사서 온다고 그 외국에서 정식으로 가져오기 어려워서 외교 행랑으로 3대를 들여와서 부대를 운용했다는 그런 그건 내용이 과거 얘기인데 과거에 그 사람들이 경험과 그 루트로 다시 돌아왔다는 건가? 아니요. 그래서 그 사람들이 총을 가져와서 운용하다가 지금은 정보사에 그 총을 보냈대요. 그리고 지금은 이 가격이 비싼데 만약에 오비들이 움직인다면 그때 그 경험을 가진 그렇죠. 사람들이 예. 움직였을 것이다. 그때 그 스나이퍼 부대를 운용했고 스나이퍼 부대를 운용하기 위해서 총을 들여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쫓아가 보면 그 사람들의 흔적들을 보면 지금 움직임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. 근데 그러면은 그 총이 특정이 돼요.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총이 유효 사거리 2km를 가진 게 몇 러시아 대 때. 없습니다. 그리고 대부분 원래 개발이 예전에 오래전에 개발이 됐다가 개량형으로 나온 것들이 최대 유효 사거리가 2km라는 것은 2km 밖에서 쏘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뭐 1km 안쪽에서 쏴야지 명중률이 있을 텐데 두 개 정도로 특정이 되고 하나는 그 재원에 대해서 유튜브에 있더라고요. 보니까 제가 이런 말 할 줄 알았으면 그 링크를 하나 보내드렸을 텐데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거를 추적하고 있는 잡으려고 예를 들면 그 밀수한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 집단이 어떻게 보면 국정원의 이제 오비들인데 윤석열 잡으려고 하는 쪽도 오비예요? 네, 잡으려고 하는 쪽도 막으려고 하는 사람도 예, 있을 거 예.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 오비다. 제가 그거를 얘기했다고 굉장히 화를 근데 그 얘기를 한 게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반은 또 뭐 그냥 알려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반은 이 일을 좀 망칠 수 있게 됐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시간이 없잖아요. 지금 대선까지 그렇죠.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조금이라도 사실이라면 끝까지 수사를 해서 잡아야 되는 게 대선 때까지만 이게 유효한 겁니까?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대선 이후에도 암살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.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말이라면 제가 볼 땐 신빙성이 꽤 있습니다. 그래서 계약은 대선 때까지만 했다던데. 근데 아니죠. 계약서도 나와요. 아니 정말 돈 때문에 움직이는 거가 아닙니다. 제가 볼 때 신념이 더해져 있어요. 신념이 그러니까 이제 정말 싫은 거예요. 이게 종교 쪽에서 민 사람들의 신념이 이제 강하고 이제 이쪽에서 하는 사람들은 그런 신념보다는 대선 때까지 막아라 뭐 이런 얘기였다는데. 그 지금 국정원하고 외교행랑 얘기하니까 사실은 저도 딱 듣고 너무 황당하다 싶어서 그 말씀 안 드렸던 제보인데 블랙 그 제가 이제 한 4일 전 저녁쯤에 이렇게 할 때 툭 던지는 저한테 질문이 혹시 대통령 전용기도 검색합니까 하고 묻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한 적도 있지만 윤석열 정권에서는 성남공항에서 안 하는 걸로 들었다. 그래서 관세청장도 그래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하고 프리패스하는 걸로 어딘가에 보도해서 본 적이 있는데요. 그랬다 했더니
그 다음에 얘기를 했더라고요. 우크라이나 쪽에서 총기를 구입하고 외교역량으로 보냈다는 자기들 그 첩보가 있는데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니, 그게 대통령 전용기로 들어왔다는 얘기를 어떻게 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외교역량하고 국정원 하니까 MB 때는 외교역량 그런가 하는 그래서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. 많은 게 들어왔었는데 분해에서 들어왔다는 얘기를 전 들었는데 분해에서. 들은 것도 많네. 그러니까 말안 해서 많이 들은 건 참 들으셨네요. 많아. 네, 예. 맞네요. 조각적으로 들은 건 참 많아.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풀 패키지로 나오지가 않고 보통은 조각조각으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다 합쳐 보면은 큰 그림이 나와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12.3 이후에 몇 대를 분해해서 누군가가 들여왔고 그게 스탠딩 오더로 여전히 유효하다 여기까지 아니에요. 거기까지 제가 네. 종합해보면 그런 것 같은데. 거기까지가 지금 상황이. 맞아요. 포기했다, 그건 철수했다 아니에요. 얘기가 그건 없어요. 없어요. 예. 그리고 그걸 찾고 있다. 여기까지거든요. 국정원장 이제 새 정권에서 국정원장이 바뀌면 공식적인 조사 수사가 될 수 있잖아요. 근데 그 전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예. 지금 국정원장이 또 예. 완전히 이 내란에 관여했느냐 안 했느냐로 수사 대상이 될 사람이라 자기가 이걸 제대로 인력을 투입해서 할 리도 없을 것 같고. 그렇습니다. 아무튼 그 국정원에서도 부대가 있었고요. 그다음에 정보사에서는 아직 이게 총기를 가지고 있고, 그다음에 경찰 707 특수부대 그 사람들을 좀 좁힐 수 있어요. 그래서 좁힐 수 있어서 그 사람들을 좀 그 부대를 면밀하게 쳐다보면 그 위험을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. 나는 걱정되는 게 이거예요. 이제 지금 지기현 부장이 재판을 하고는 있지만 구속돼 있는 사람이 2명 있거든요. 김용환하고 노상원하고.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제 6개월이 다 돼가요. 만료가 다 돼. 그래서 6개월이 얼마 안 있습니다. 나와요. 근데 그 당시에 그 오비들을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하게끔 만들었던 사람이 노상원이고 뭐 다 죽여버려 뭐 이런 얘기했다는 거. 이게 둘이 핵심이잖아요. 이 사람들이 구속 취소 만료가 돼서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순간 윤석열하고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렇지. 그러면 그 오비들 아직 지금 명령이 다시 철수되지 않아가지고 아직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까지 있는 거잖아요. 그럼 그것까지 같이 겹쳐서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. 구속기한 만료가 언제지? 6개월이면 거의 다 됐는데. 이제. 다 됐어요. 노상원과 김용현은 추가로 기소를 해야죠. 해야죠. 그런데 네. 해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다시 구속을 더 시켜야 되는데 네. 지금 검찰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느냐? 나는 아니라고 보고 또 하나 우리 중요한 그 건 얘기 매일 맨날 들어야 하잖아. 되겠다. 그다음에 이거 되게 중요한 네, 부분이에요. 맞아요. 근데 아무도 네. 얘기를 안 맞아요.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하고 지기현 부장이 그렇다면 자기가 판단하건대 이 사람들을 풀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어떻게든 뭔가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일까? 아니죠. 아니잖아요. 압박해야죠.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압박하는 게 필요한 거죠.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아무도 얘기를 안 해서 제가 나갈 때마다 말하는데 네, 네, 네.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 얘기. 같아요. 네, 네. 네,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. 저 그 생각도 나네요. 그 지기현 부장판사 이 룸사롱 접대건에 대해서 한동훈 씨가 지금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한동훈 씨가 캐비넷류의 뭐 소설 같은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캐비넷류의 얘기다. 그러니까 근거 없는 얘기다. 그리고 내가 뭐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수사 정보 부서를 다 해봤는데 캐비넷이란 건 없답니다. 검찰에 자기가 이렇게 단언할 수 있다 없다고. 캐비넷 유 그러니까- 한동훈 대표도 예. 그렇게 말했어요. 근데 그럴 이제 수는 없다고.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렇게 해줘. 책도 안 해.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자기도. 제가 한도 그 영화 보여요. 더킹 아시죠? 보여요. 영화 더킹. 더킹에서 조인성과 그 정우성 야, 다시 해줘 머리에. 정우성과 그 조인성 두 머리에. 배우가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. 그 어떻게 보면 썩은 검사들 얘기하는 그 장면이 한동훈과 윤석열이 그 특수활동비로 밥 먹고 술 먹고 하면서 나눌 대화 똑같은 장면이 있습니다. 자,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한동수 부장님 책에 안 실으셨다고요. 그 대목. 예, 안 실었어요. 캐비넷 류에 뭐 얘기를 했는데 저는 한동훈을 본 적은 없어요. 취재할 때 전화를 한 적은 있는데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멀리서 봤구나. 근데 자, 한동훈이 MB 때 청와대 민정에 있었습니다. 네. 이명박한테 예쁨을 받던 주류였어요, 주류. 자, 근데 저 한직에 놀고 있던 성렬이 형을 가끔 챙겨줄 때 그때 말이야 캐비넷에서 서류 하나씩 가져와 가지고 나한테 줘가지고 내가 그때 많이 봤어 이 얘기를 윤석열이 했었어요. 예전에. 예. 그런데 캐비넷 류의 소설이라고 그런 건 없다고요? 그거 제일 잘 아는 사람일 텐데 그렇죠. 우병우 한동훈은
한동훈은 특별히 잘할 텐데요. 그러니까 고발 사주 기획도 다 그 캐비넷에서 시작이 되는